강희 48년인 1712년 둘째 아들 윤흥이 황권 찬탈의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두 번째로 황태자에서 폐위된 이후 강희제는 말년까지 황태자를 책봉하지 않으며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임종 직전에 가서야 넷째 아들 윤진에게 황권을 잇게 하였으니 그가 청나라 제5대 황제 옹정제입니다. 당시 황자들은 넷째 아들 윤진을 수장으로 하는 사야당과 여덟째 아들 윤사를 우두머리로 하는 팔야당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윤사는 이미 후계자 구도에서 밀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14째 아들 윤제를 은근히 밀고 있었죠. 하지만 강희제가 서거할 당시 윤제는 도성을 떠나 서북의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보군통령 윤과다가 황궁을 장악한 후 강희제의 유지를 받들어 윤진을 황제로 등극시켰습니다. 하지만 윤과다가 강희제 사후 6일 동안이나 모든 성문을 폐쇄하여 황자와 왕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볼 때 설사 강희제가 임종 직전에 다르게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작할 시간은 충분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옹정제는 1723년 연호를 옹정으로 하고 윤과다에게 1등궁에 자기를 세습하게 하며 이부상서에 임명하였지만 결국 4년 후인 1727년 여러 죄목을 들어 그의 가산을 몰수하고 유폐하여 죽게 하였죠. 윤과다가 자신의 황위 계승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윤과다와 같은 권신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를 죽임으로써 옹정제는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세웠고 그 힘을 바탕으로 그동안 쌓인 적폐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죠. 옹정제의 즉위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기억해 둘 만한 점은 옹정제는 자신이 형제들과 황권을 두고 싸운 것처럼 황자들도 또다시 황권을 위해 서로 싸울 것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후계자를 결정하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건천궁에 걸려있는 정대광명 편액에 넣어 본인 사후에 그것을 꺼내 황희계승자를 알 수 있게 조치하였는데 이렇게 즉위한 인물이 제6대 황제 권륭제이며 이후 이 전통은 제9대 한풍제 시기까지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개국 시기에는 군주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치단결하여 국가를 경영하지만 이후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히 파벌이 생기고 갈등을 빚게 되는데 강희제의 집권 후반기도 관리들이 부패하여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옹정제는 즉위 후 이런 적폐를 도려내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하였고 옹전연간 개혁의 핵심은 지정은과 양념은, 개토기류 이렇게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지정은이란 토지세와 인도세를 각각 징수하던 명말 청초의 일조 편법에서 인도세를 토지세에 합산하여 징수한 제도를 말합니다. 아버지 강희제가 1712년 시작한 제도로 특히 땅이 없는 소작인들에게는 인도세를 면제해 준 것이 핵심 포인트이죠. 인도세를 토지세에 합산 또는 면제한 이유는 2중 3중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이용한 관리들의 가렴죽으로 유랑민이 증가하여 국가 재정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아버지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시킨 것인데 인도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자 이는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로 이어졌으며 도강 연간이 되면 중국 인구는 4억 명을 돌파하기에 이르죠. 아울러 옹정제는 지방 관리들의 낮은 녹봉도 부패의 원인으로 보고 양념은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정은에 부과한 10% 내외의 부가세를 재원으로 관리들에게 양념은이라는 일종의 판공비를 지급한 것이죠. 양념은이 녹봉 자체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관리의 부패를 방지하고 민생을 도모하는 데 큰 효과를 보았지만 옹정제 사후에는 그 효과가 줄어든 한계가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개토기류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서남지방은 한족의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민족의 생활터전이었고 당나라 때부터 한족은 그들을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토호들에게 자치권과 조세권을 부여함으로써 간접 통치하였는데 그 소수민족의 우두머리를 토사라 하였습니다. 만력제 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양응룡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명말 토사들의 권력 남용과 횡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중앙정부에서 유관을 파견하여 소수민족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를 개토기류라 합니다. 개토기류 정책은 옹정 9년인 1731년 서남지방 전역에 실시되어 토착민들이 토사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물론 대소금천의 반란과 같이 일부 토사들이 건륙년 간의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청조정이 병력을 파견하여 진압에 성공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변방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후 빈번하게 일어나던 밀란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거둔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옹정제가 지정은, 양념은, 개토기류와 같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이 근검절약하고 호화로운 순행을 나가지 않았으며 사소한 일이라도 공평히 사무를 처리하면서 황제로서 모든 백성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옹정제가 실시한 기타 개혁으로는 명초 연왕 주체가 정난의 변으로 건문제를 죽이고 황권을 찬탈하였을 때 끝까지 그에게 저항하다 천민으로 전락한 신하들의 후손들을 일반 백성으로 편입시키고 동남부 해안에서 배 위에서만 생활하면서 세금도 내지만 육지에서 거주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천민들을 역시 민호에 편입시키는 등 천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킨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안경과 망원경을 즐겨 사용하였고 특히 중국 황제 중 처음으로 양복을 착용한 황제로 알려져 있죠. 그의 실사구시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옹정제는 옹정 13년인 1735년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사망 3일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국정을 살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서 정사에서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아 무수히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문자옥으로 부관참시를 당한 여유량의 딸 여사랑이 극강의 무사가 되어 변장을 하고 황궁에 잠입해 자고 있던 황제의 목을 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도 야사에서는 수백 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단약에 중독되어 사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단약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청황실은 단약의 제조를 엄금하였지만 언제나 만기칠남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옹정제는 선제들과 달리 도사들이 제조한 단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곤 했습니다. 특히 그는 본인이 평소에 먹던 단약을 신하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는데, 신하들은 단약이 효과가 없더라도 그리 말하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옹정제는 그때마다 단약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죠. 옹정 연간에 꾸준히 단약이 궁중에 들어간 기록으로 볼 때 그는 단약 중독으로 죽은 중국의 마지막 황제일 가능성이 꽤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옹정제는 신하들의 주장이 옳을 경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황제였지만 영갱요, 왕경기, 여유량 등 자신의 황권에 도전하거나 은연중에 반청, 복명, 투쟁을 두둔할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문자옥을 통하여 무자비하게 살해한 독재자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 봉건왕조에서 정관의 치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태평성대인 강건성세를 아들 건륭제에게 물려준 훌륭한 황제라 볼 수도 있죠. 이상 강희제와 건륭제 사이에서 1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청나라를 통치한 옹정제의 삶과 개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